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1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타이완과 중국 후젠성과 인접한 군사기지 마조섬을 잇는 제2호와 제3호 해저 케이블이 전부 절단됐다고 디지털 발전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해양위원회 해경은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선박의 운행 흔적이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한국이나 타이완이 거론되지 않은 건 패싱 타이완이나 패싱 코리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작년 12월 초 계엄 사태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과학기술 정외 학자는 미국을 탓하기보다 정책과 전략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식 외교를 제외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양호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타이완과 한국 간의 싱크탱크 교류가 혹시 한국 대통령 탄핵 및 이어지는 대선에서 신정부 출범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유스 싱크탱크 부원장이 그 답을 내놨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디지털 발전부는 오늘 1월 22일 타이완과 중국 후젠성과 인접한 군사기지 마조섬을 잇는 제2호와 제3호 해저 케이블이 전부 절단됐다고 밝히고 현재 해당 해저 케이블의 사고 원인은 시간이 오래돼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위원회 해안순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과 오늘 1월 22일 각각 중화전신에 신호 이상 통보를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해저 케이블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선박이 지나갔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저 케이블의 노화로 인한 절단 사고를 놓고 디지털 발전부는 오늘 발표에서 본래 디지털 회복력 응용 강화 항목 아래 뉴타운 달러 5.3억 원, 한화 약 232억 원을 편성해 비정지 위성 인터넷 통신 추진, 해저 케이블의 공동 접속 설비 증설과 강화 등 항목은 이 법원에서 일전의 예산의 56%에 달하는 3억여 원, 한화 약 131억 5천만 원을 삭제함에 따라서 타이완의 대외통신에 있어 최후의 생명선으로 여겨지는 위성 업무마저 큰 충격을 받게 두었다고 야당의 정부 예산 삭감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2기 집권을 맞으며 외교에 관한 언급이 내정 대비 상당히 적었습니다. 타이완이나 한국을 언급하지도 않은 상황이라 혹시 패싱 타이완, 패싱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치 외교학자 전 입법위원 루어즈정은 오늘 1월 2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비록 선거운동 기간 인도태평양이나 중국 또는 타이완이나 한국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으나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패싱이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트럼프가 지명한 내각 강요 인선들은 곧 청문회에서 반드시 개인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또한 그들의 증언이 나중에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될지 그때 명확한 태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우리들이 앞으로 관찰해야 할 중점은 이들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对日本、对韩国、对台湾来讲，美国是最重要的盟友，所以任何的政府不论是谁执政，在日本、韩国、台湾都一样，一定是把对美政策作为重中之重，这个绝对是一定的。 所以我想对台湾来讲也是如此。 타이완과 한국, 일본 모두 어떤 성향의 국가 원수가 집권을 하든 미국을 가장 중요한 맹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학자는 강조했습니다. 작년 12월 초 계엄 사태로 한국의 전국 혼란을 일으키며 외교와 경제 방면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혹시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이 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이완의 국제관계학회
과학기술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오링샹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 대부분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전략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就是韩国政府自己的策略一定要非常正确。为什么我这样讲呢？就是因为你刚刚问我的问题里面有提到说，日本在广场协议啊，跟美国半导体协议，所以大家都认为好像这是日本失落30年唯一的原因。日本非常重要失落是他们自己的策略错了。 그는 플라자 합의에 관해서 미국이 일본인 목에 칼을 들이대며 강요한 건 아니고 당시 일본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재료와 설비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착오를 범하여 산업 전략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은 경제무역 관련 전략에 대해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어쩌다 조금 어긋나 잘못한다면은 산업 경쟁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전략을 직시하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건의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최근 구속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1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탄핵심판 변론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월 22일 만난 타이완의 학자는 늦어도 3월 말쯤에 탄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책연구원 고유란 부원장은 오늘 기자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대법관이 오는 4월 18일에 임기 만료로 이날까지 헌재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또다시 6명 체제가 되므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급하다는 원인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대비 상대적으로 비교적 단순하다면서 오는 3월 말까지는 헌재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因为其实在文在寅时期，国策研究院也跟蛮多的这个韩国智库都有定期跟制式的这个互动，例如说像统一院，我们跟统一院的 MOU 其实是在文在寅任内签成的啦。对，那世宗研究院。 然后最近是跟那个战略安保院嘛，就在 INSS。对对对，所以主要差别就是在于韩国来的主动性。国策作为智库，基本上因为我们不是官方单位，所以在跟韩国的智库往来的过程，遇到的困难不会那么大。 한편 앞으로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든 타이완과 한국 간의 싱크탱크 간의 상호 교류에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측의 적극성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끝마칩니다. 진행의 백조미입니다.